네. 그래서 오늘 이제 블로그 코칭 챌린지 29 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함께 시작하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 반갑고요. 21일 동안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쓰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글이 100 개가 이하이신 분들은 글 쓰는 습관이나 블로그의 활동성을 좀 만들기 위해서 매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나는 원래 조금 이제 했던 분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는 글의 횟수를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 있는 글을 좀 정기적 발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활동성 지수에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주에 3회 정도 이렇게 발행하는 걸로 이제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지금 같이 계신데, 이제 세 분들이 우선은 챌린징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걸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으신지 이런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고거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저희가 각각의 이제 코칭 챌린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9 기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두세 번 하신 분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은 10번 넘게 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정기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분들마다 목표 설정이 다르고, 좀 이제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제 결과를 내고 싶은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 순서대로 쪼끔 해 볼게요. 우리 선씨 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사람은 코가 어딘가에 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끼니까 안 하죠.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아, 맞아, 그래서 맞아. 이번에 또 코를 깨어서 다시 한번 아, 달려 보려고요.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약간 정기적인 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예. 네. 그래서 한 4 개월 쉬면서 '아 이번에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발행을 해 볼까?' 해서 키워드도 좀 검색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쪼끔 준비를 했는데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준비하신 거를 쪼끔 공유해 주실 수는 있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해? 우선 저는 인제 병원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 병원 그 원무과 이제 초년생 네.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도 좀 찾아 음. 놨고, 제가 네. 이번에 메니에르병 그 관련해 가지고 네.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데 저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저염도 당뇨식으로 다 전혀 안 되는, 하루 1 어. 그램을 의 나트륨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의 음. 무염적으로 되는 거라서, 네. 그것도 제가 인제 음식 사진이랑 아직 그런 건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그 레시피를 한 음. 번씩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저는 그 저염식이나 무염식 이런 쪽은 굉장히 그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네. 그게 약간 다이어트 키워드에도 도움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키워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을 고를 때도 거기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부터 되게 세세하게, 그리고 내가 쇼핑해 봤을 때 이게 정말 맛도 괜찮은데 그 질도 좋았다, 이런 거에 대한 비교 포스팅 뭐 이런 것들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이제 약간 이게 정보의 어떤 그 깊이가, 아까도 생각하셨듯이 '내가 그런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거는 진짜 꿀 시장이거든요. 근데 어어. 누군가는 진짜 필요로 하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이번에 약간 몸이 안 좋으시고 투병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든 과정이시긴 했겠지만, 사실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되게 유리한 어떤 콘텐츠의 그 포인트를 잡아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 본인이 병원이라는 어떤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그거의 연관도도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업무과 일하시는 분들이 "아 선생님이 뭐 저염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고 답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요거 콘텐츠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좀 잘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콘텐츠를 써 보시면서 저희 질문방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코칭 받을 때도 그렇고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주제 중심으로 저랑 쪼끔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벽거인 님 한번 계획이나 동기, 계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만 집중을 하고, 사실 블로그는, 네. 어, 공부를 해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블로그는. 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렇게 특강으로 모시거나 할 때만 듣고 했지, 이렇게 챌린지를 한다거나 글을 막 음. 의무적으로 쓴다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네. 예전에 블로그를 개설한 지는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음. 주로 그때는 블로그에 무슨 지수 이런 것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네. 어디서 좋은 글 있으면 막 퍼다가 그냥 제 거에다가 이렇게 자료 축적해 아. 놓는 용도 막 그렇게 쓴 아. 거예요. 근데 제일 몇 제일 안 달, 좋은 방법을 그죠, 쓰셨었네요. 그죠, 그죠. 네. 전혀 모를 때.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다 이제 그냥 지우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다 전환을 시켜버리고 네. 이제 뭔가 제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네. 아무튼 참여한 목적은 네. 제가 그 출판사에서 책을, 커뮤니티 관련한 책을 출간을 하자고 계약을 해놓고 아직도 글을 못 쓰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좀 쓰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도 제가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이나 그 멤버들과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네. 제가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커뮤니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전달하자니 너무 음. 한계가 있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다고 누가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글을 못 썼었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은 그런 에피소드 자체도 너무 좋다고 대표님 말씀을 너무 하셔서 좋죠. 예. 네,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 왜냐하면, 커뮤니티 관련된 이론상으로 얘기를 해서 책을 내신 분들은 많지만, 실체가 없는 글들이 네. 많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글이 좋다 본인은, 그래서 이 에세이 같은 거를 계속 꾸준히 네.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음. 하셔서, 아, 그럼 네. 이번에 챌린지를 함께 하면서 네. 블로그에다가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을 의무적으로 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참여하게 너무 됐습니다. 잘 결정하셨네요. 근데 우선은 그 아까 얘기하신 게 되게 정확한 포인트인 게 커뮤니티에 관련된 책이나 뭐 강의나 되게 많은데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있는 어떤 장단점 뭐 에피소드 그리고 거기에 생긴 사실 문제점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과정을 그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스토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는 대부분 2019년 20 년도 뭐 MKYU라든지 이런 데 한번 블로그 한번 붐업이 됐을 때 저를 만났잖아요. 근데 제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돼 있을 때는 사실 2014년 15 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로 오프라인에서 매번 모임을 했었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100 번씩 똑같은 걸 들으러 오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팬덤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찐팬. 그래서 거의 그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우리는 뭐 패밀리다, 패밀리다." 해서 말이 나온 게 사람복 패밀리가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원년 멤버들은 지금도 저랑 교류를 하고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커뮤니티를 겪으면서 이제 성공 실패 같은 것들에 이제 큰 것들을 많이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리더로서 어느 정도의 이제 친근감을 가져야 이게 실패하지 않는구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격을 갖고 대해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첫 번째 그렇게 너무나 깊이 있게 가까워진 커뮤니티 멤버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리더와의 어떤 관계성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용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걸 되게 가치 있게 쓰일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장단점이 되게 양날의 검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느낀 거는 '아 내가 이런 어떤 커뮤니티 리더로서 내가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뭔가 끌고 가고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전 커뮤니티 하면서 확실히 느꼈거든요. 아 제가 좀 내성형적인 것도 맞고 혼자서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면 전 또 되게 심하게 프레셔를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다 못하고 다 거기에만 매진을 하니까 결국엔 내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고 내 일은 제대로 안 되는데 커뮤니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나는 안 크고 커뮤니티만 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커뮤니티보다 내가 항상 앞서가야 내가 리더의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나는 뒤처지고 이건 커지고 이러니까 되게 균형이 맞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막 끄떡끄떡 하시는 거는 아마 본인도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라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겪어 보지 않고는 모르고
자기의 성향도 분석해야 되고 커뮤니티 멤버들의 성향도 중요하고 또 공동의 비전이나 목표가 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겪어본 사람이 책을 쓴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책이 된다는 거에 되게 동의가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새벽거인님이 만약에 에세이 형식으로만 쓰거나 스토리의 형식으로만 쓴다면 그것이 콘텐츠의 가치로서는 있을 수 있는데 콘텐츠의 상위 노출이라든지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게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쓰되 그 안에 어떻게 하면은 키워드를 넣어서 그 글도 검색될 수 있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 저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정보가 그게 뭐 글이든 내가 감성이든 뭐든 그게 결국에는 와 닿아야 이제 가 닿아야 결국에는 이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이제 어떤 콘텐츠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대상자에게 갈 수 있게 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쪼끔 코칭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상위 노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글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쓰시면 상위 노출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면 이 그냥 자체로서 너무 좋은 글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체기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면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면 이미 계약은 해 놓긴 했지만 만약에 계약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계약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선씨님 같은 경우도 저염식 이런 거 계속 포스팅하다 보면 그 뭐야 실제로 리얼 뭐 저염식단 진짜 먹어 본 뭐 무슨 병에 그 걸려 보고 나서 뭐 엄마의 뭐 밥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컨셉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운이 다가오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꾸준히 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지는 저는 결국에 이 챌린지의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를 성장시켜 줍니다. 뭐 블로그 도와드립니다.' 이거를 사실 저는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연결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고 이제 제가 연결된다는 건 저는 어쨌든 브랜딩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 상위 노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계속 방향성을 봐 주고 계속 멀리 갈 수 있게끔 전략을 드리는 게 저의 어떤 평생 해온 업이잖아요 지금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챌린지 오셔서 이런 다양한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또 목표가 이제 뚜렷하지 않았던 분들도 자기 목표를 찾고 또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나도 이거 한번 해 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동기부여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벽거인님은 지금 하시는 것들의 과정의 기록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이제 노출되고 검색되게 기록할 것인가를 우선 글을 좀 써 보시면서 중간 질문방 때 그 질문을 좀 저한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글이 많이 유입됐다. 어떤 글이 반응이 있었다." 요런 거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해 주시고 같이 나누면서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번 넘게 고개 끄덕인 거 알죠? 예. 느꼈어, 느꼈어. 근데 저는 네. 너무 잘 알아 가지고 그거를 너무 옛날에 다 겪고 이제 그 과정을 다 해 봤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새벽거인님 커뮤니티 멤버들도 같이 만나서 우리 식사했었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여기 가 있는데 나는 내가 실제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 갭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전 공유나 이런 뭔가 소통이 사실은 내가 혼자서 겪어야 되는 리더의 소통이 되게 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무거움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서 이해가 너무 갑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네. 시원하네요. 그러니깐요. 네. 그리고 우리 PHJ 님이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음성을 키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채팅을 키실 수 있는지. 만약에 어 지금 네. 계시신가요? 네. 네네네네. 네, 저 카메라는 안 키셔도 데이지인데요. 되는데요. 네. 누구시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지라고. 데이지. 아, 네. 네네.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기계를 잘 안 되는지, 아까 노트북으로 카메라가 또 안 했다가, 켜지시구나. 네, 노트북으로 하니까 또 음성이 안 들려서 휴대폰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카메라를 안 켜져가지고. 그 어, 카메라 줌 열린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은 그 카메라 켜는 모션이 있을 텐데. 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먹통이 된 건지 기계가 새로 바뀌었는데 그래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비디오 시작 요청을 한번 보내 봤고요.
네네. 우선은 이번에 챌린지 하게 되신 뭐 계기나 동기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 어떤 거를 좀 목표하고 싶으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11월, 12월, 11월부터 거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네. 2번 쓸까 말까. 음. 그전에는 이제 매일매일 쓰는 편이었는데, 네. 조금 알게 되면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 여기를 잘해야 돼, 키워드를 아. 잡아내야 돼. 이걸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네네. 한 줄, 두 줄 쓰다가 '아 이게 음. 맞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쓰고 음. 완성을 해 보면 또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네. 자꾸 겁이 나서 안 쓰다 보니까 인제 어떨 땐 일주일에 하나 쓰게 되기도 그러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매일 좀 써 보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키워드를 좀 잡아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 음. 우선은 그 약간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전공자의 늪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뭘 아는 사람들이 더 못하게 되는 그 네. 틀이 생겨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약간 내 몸 같은 정도의 친근감을 갖고 있는 게 블로그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악몽 꾸면은 블로그가 삭제되는 악몽을 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채널일 네. 정도의 그런 정도인데, 근데 저는 지금도 블로그에 대해서 그 약간 즐거움을 갖고 있지 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음. 지금까지 쭉. 근데 왜 음. 그러냐면 이거를 저는 그냥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놀이터이자 아. 도구. 음. 그러니까 이제 음. 나의 애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지만, 그거에 비해서 '나는 얘는 나를 성장시키는 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 저한테는 놀이터다. 어. 음. 뭐냐면 이제 제가 블로그가 제일 즐거웠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블로그를 썼을 때 누군가 댓글 달아 주고 뭔가 이렇게 소통해 주고 이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글을 누가 보네? 내 글에 누가 하트를 누르네? 내 글에 누가 댓글을 다네?' 음. 이 감정 자체가 되게 굉장히 소중하고 뭔가 관심받는 음. 느낌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것이 저를 블로그를 지금까지 하게 만든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두려움과 어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음. 놀이터나 뭔가 음. 약간 나에게 약간 힘을 주는 도구로서 음. 이제 역할을 다하는 되게 고마운 친구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지금도 되게 애정이 깊고 정말 아끼지만, 얘는 항상 그 모든 것의 도구의 주 도구이긴 하지만 '얘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SNS들도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는 거긴 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담을 갖는 거를 우선 내려놓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네. 이제 숙제하듯이 하기보다는 재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 때로는 블로그에 권태기들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뭐라도 좋아요. 그냥 가벼운 글이라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걸 쓰셔도 좋아요. 대신에 음. 이제 그렇게 약간 너무 묵직하지 않은 글들을 쓸 때는 내가 그동안 되게 정성 들여서 써 왔던 카테고리들이나 상위 노출했던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네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블로그 가 보면은 제 인생각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냥 사진 한 네. 장에 글 조금, 사진 한 장에 글 조금 이렇게 음. 적은 되게 단락, 뭔가 짤막한 달락달락 나눠져 있는 짤막한 그 토막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네. 그냥 블로그에 그냥 제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폴더예요. 근데 거기 네. 생각보다 다른 내가 정성 들여서 쓴 정보성 글보다 그 글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일 때가 음. 많아요. 왜냐하면 음. 그게 인간적으로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음. 음. 그래서 내가 꼭 막 무리하게 막 정보성 글 뭐 키워드 다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여줘도 이거에 공감해 주고 좋아해 준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음. 거를 또 거기서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음. 약간 어떤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소소함에 쪼끔 즐거움을 느껴보시면서 이번 챌린지에 무리하기보다는 좀 가볍게도 또 이제 힘을 줘서도 음. 이렇게 약간 강약 조절해 보시면서 우선은 '글쓰기에 다시 재미를 불러오는 용도를 좀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 얼굴 보니까 진짜 네. 즐기면서 하신다라는 게 공감이 돼요. 아, 글을 그래요? 봐도 그렇고 예. 네. 글을 봐도 그렇고 아까
글을 읽고 나면 좀 상쾌하고 밝아지는 느낌? 응. 어.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그렇다고 또 어려운 단어를 쓰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네. 정이 느껴지고 기억이 음. 남고 그런 네.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워낙 글을 너무 잘 쓰시는구나. 쉬운 음. 단어로 가볍게 쓰시면서 이렇게 영향력은 주고 음. 그런 거를 자꾸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더 못 쓰게 되지 않나. 근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즐기면서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음.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못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수하더라도 음.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크게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네. 은영 님 또 여행 중에 들어오셨나 봐요. 다들 이제 쪼끔 자리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음성을 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됐어요. 들리시죠? 네. 집에 집에 왔어요, 급하게. 진짜요? 집에 저희 때문에 저희 오신 건 아니죠? 어 그거 꼭 그건 아니고 원래 오는 네. 계획이었는데 좀 생각보다 서둘러서 왔고 아. 네. 어 제가 너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집중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네. 소개는 안 썼는데 제가 박지은 대표님 책을 그 지인분이 소개를 해 줘서 네. 옛날에 책을 먼저 봤었고 그래서 블로그를 인제 보게 음. 됐었고 네. 제가 거기에 공지해 보니까 블로그 글이 100 개냐 100 개를 네. 기준으로 해서 '난 몇 개나 되지?'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94 어. 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저는 많이 쓴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여기 서울 노원이고 저희 동생이랑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7 년째. 네. 하고 있고 그전에 인제 제가 지금 50 대인데 30대 40 대에 인제 마케터로 일을 했었어요. 아. 그 마케팅을 했었는데 어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오버추어 세대예요, 저는. 그래서 어. 오버추어나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음. SNS가 많이 나오고 저는 그거에는 익숙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스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는 동생이 하고 유튜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네. 블로그는 제가 관리를 해요. 어. 블로그하고 네이버 쪽은 제가 관리를 하는데 네. 음 이거는 인제 운전면허를 따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투자하고 배워야 되는데 알 것 같지만 쪼끔 답답해요, 이 네. 도구들이, 블로그의 도구들이. 그래서 이 도구를 좀 배우는 데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 그다음에 이 트렌드나 그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음. 실제로 이 시장에서 일을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블로그는 오프라인에 제 인제 스포츠 센터가 아니고 온라인에 제 집이니까 네. 좀 잘 꾸미고 싶죠. 근데 네. 잘 꾸미고 싶은데 인제 좋은 자재를 드리고 싶고 실수를 좀 음. 덜 하고 싶고 뭐 네.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 개인 블로그가 아니고 저희 사업체 블로거다 예. 보니까 오피셜이니까. 네. 쪼끔 더 인제 스페셜하게 하고 싶은 부분? 음.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오픈 채팅을 뭐 같이 스터디를 하고 음. 챌린지를 하고 그런 거는 원래 제 성격은 하고는 안 맞아서 한 번도 해 네.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 결제를 마지막 날 밤에 했을 거예요, 예 고민하다가. 맞아요. 예. 네. 밤늦게 고민을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사실. 네.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글은 뭐 아무 글이나 매일 쓰는 거는 자신 있는데 네. '잘 쓰고 이걸 같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음. 걱정 사실 했고요, 솔직히. 네. 음.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어 우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글을 쓰는지 음.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다. 음. 음. 오케이. 그 그런 헬스 거 두 그 가지. 운동 그거 하는 게 지금 음. 그 뭐지 어떤 거예요? 그 헬스장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인제 발레 피트니스하고 이제 종합 발레 전신 운동을 피트니스. 하는 저희가 브랜딩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브랜딩을 만들었어요. 필라테스 같은 거 아. 아니고
그래서 네네. 7년 차인데 그 안에 저희가 브랜드 네임이 2번 바뀌었어요. 어, 네, 최근에 네, 이제 작년 11월에 다시 바꿨고, 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일반적인 헬스는 아니고, 이제 조금 약간 좀 흔하지 않은 거라서, 음. 음, 근데 강심 흔하지 않은 운동, 게 더 좋기는 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뭐 발레도 관심이 많고, 뭐 필라테스도 관심이 많고, 약간 그런, 그게 약간 속근육? 코어? 이런 것 쪽 네네. 잡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요즘 뭐 1대1 PT샵 같은 형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요거 네, 왜 열었냐면, 이제 어쨌든 챌린지 기간 동안 저한테 이제 더 깊은 질문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갖추실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여긴 제가 다니는 헬스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지?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네이버 지도 검색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에서 블로그 하실 때 지도 검색에 보시면 여기 리뷰 들어가시면 블로그 리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뜨죠. 요런 거를 우선 기본적으로는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소상공인 저는 컨설팅을 다 하는 사람이고 제가 직접 지도 설계나 이런 것까지 직접 다 컨설팅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검색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운동센터 같은 거는 지역에서 지역 키워드로 지도 검색에 이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매출에는 직결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블로그랑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블로그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헬스장 리뷰를 썼다? 그러면 헬스장 리뷰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지도 등록. 이게 또 있나? 내가 너무 옛날 쓰는 글이긴 한데 이렇게 지도 등록. 이게 지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지도 등록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제 지금 헬스장 망했나 봐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간 데라서. 여기는 사라졌나 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있었던 곳인데, 이거 제가 벌써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이런 쪽으로 이제 지도 검색으로 넘어가서 이 리뷰가 쌓이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 그 연관 작업들을 계속 해주시고 리뷰가 쌓이면 이게 플레이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어차피 챌린지를 하실 때, 내 거를 홍보하는 거지만, 이제 첫 번째 관점으로는 지도 삽입해서 쓰는 거,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를 계속 변형해 주는 거. 대표 이미지를 계속 변형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GIF를 활용해 주는 거. 그거 뭐냐면 대표 이미지에 지금 보셨듯이 여기 보면은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거 자꾸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이게 정지된 사진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으면 모든 걸 다 움직이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주목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운동법이나 이런 거는 특히 이런 약간 동작을 보여주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혼자서 배우려고 셀프 뭐 홈 트레이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GIF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어 뭐 역삼역 헬스장, 역삼동 헬스장 뭐 이렇게 키워드를 좀 바꿔주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팔뚝살 빼는 운동법, 뭐 서킷 트레이닝, 등 근육 운동, 풀업 데드리프트, 뭐 데드리프트 배우기 이게 다 하나하나 뭐예요? 키워드죠. 그러니까 각각의 제목과 어떤 그 구성의 키워드,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도 보면 개인 PT, 이것도 이제 역삼동 개인 PT 이런 식으로 검색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변형을 주는가가 중요해서 은영님을 하실 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키워드를 계속 바꿔주는 역할. 제목과 그 내용의 이제 키워드를 계속 주제를 바꿔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것만 우선 지켜 가지고 꾸준히 쓰시면은 이제 우선은 1 번으로는 그 연관 키워드, 이 운동 카테고리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계속 모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목에 쓴 키워드를 본문에 반드시 반복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노출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역삼동 헬스장 했는데 본문엔 역삼동 헬스장이 안 써 있다? 그럼 노출이 안 돼요.
내가 제목에 썼으면 본문에도 반드시 써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팔뚝살 빼는 법 이게 나왔으면 팔뚝살 빼는 법도 본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역삼동 뭐 개인 PT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이 문장 안에 길게 띄어져 있었잖아요, 양쪽으로. 근데도 본문에는 역삼동 개인 PT 찾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 써 주는 구성도 필요해요. 그러면 세부 노출에서도 키워드가 잡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제목과 본문에 그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 주지 않으면 노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넣어 주면 문제가 된다. 너무 많이 넣어 주면. 그래서 내가 역삼동 헬스장을 뭐 노출하고 싶다고 역삼동 헬스장이 본문에 10 번씩 들어간다 이러면 분명히 누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써도 4-5 번이에요. 4-5 번. 근데 저는 3 번만 쓰라고 해요. 최대 3-4 번? 왜냐면 길이가 아주 길어진다 하면 5 번까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길이 정도면 한 3-4번 이하가 좋아요. 예.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노출은 됩니다. 근데 오히려 뭐 6 번, 7 번, 10번 막 이렇게 20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글이 뒤로 밀리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런 어떤 기본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그 주제 키워드를 계속 써 나가시는 걸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질문방이 10일 날 열리잖아요. 보통 저희가 1 일, 10 일, 22일 이렇게 가거든요, 코칭 일정이. 그래서 항상 밤 9 시쯤 해요. 왜냐면 모든 일정 다 끝난 정도에 만나 가지고 하는 게 좀 엄마들 나이대가 저희가 많으셔 가지고 애들 식사 다 챙기고 이제 모이는 시간이 그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9시 정도 시작할 것 같아요. 뭐 쪼끔 빨라져도 8 시? 네 고 8-9시 정도로 하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번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인원 안에서는 제가 최대한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쪼끔 오늘처럼 투표 붙여 가지고 맞춰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질문방 하시는 시간대에는 저희한테 이제 써 보시면서 10일 동안 글을 써 보시면서 "뭘 몰랐다. 이게 뭐 좀 헷갈리더라. 어려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로 2 시간을 잡고 코칭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인원수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2 시간은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코칭에 오시면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뭐지 "질문을 많이 가져오셔도 된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 분당 형평성 있게 이제 시간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분당 한 15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할 거고 남는 잔여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공통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서 간다든지 이렇게 갈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분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딜레이 되면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고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 일째 코칭은 저희가 어쨌든 주에 3번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횟수가 있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100개 이하면 이제 매일 쓰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미션들이 있으니까 그 미션을 잘 수행하고 지키신 분들에 한해서 또 성공하신 분들을 마지막 코칭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코칭 때는 이제 들어오시면은 1대1로 블로그 열어 가지고 여러분들 블로그 보면서 개별적으로 제목이 뭐가 잘못됐다, 뭐 키워드 숫자가 어떻게 잘못됐다, 뭐 내용 구성이나 맥락이 뭐가 틀어졌다, 뭐 아니면은 이제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요런 거를 제가 직접 보면서 코칭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뭐 오피셜 블로그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약간 비주얼적인 요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외부적인 관점이 어떻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개선 사항 같은 것들도 검토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혹시 챌린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PHJ 님, 데이지님. 네. 아까 예, 저기 역삼동 헬스장을 제목 네. 그 키워드로 잡았을 때 3 번이나 4 번의 본문에 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글을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헬스 응.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 아. 이런 대체어를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 대한 예. 관련 단어로 비슷하게. 예.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단어를 대체하는 단어를 여러 개 뽑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미용실도 우리가 미용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살롱, 헤어샵? 헤어 살롱, 음, 헤어샵, 음, 대체어가 되게 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항상 거기에 음, 매몰되어 있으면 그 단어만 쓰게 되는데 최대한 글을 자연스럽게 우선은 쭉 써보시고요. 나중에 숫자에 네, 세보고 너무 많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다시 대체어를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걸 너무 신경 쓰면서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글의 흐름을 조금 끊어지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네네. 거기에 고민하고 쓰지 마시고 쭉 쓴 다음에 검토를 하시면 돼요. 음, 네, 초안 작성 후에. 근데 그거 하시는 해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럼 내가 이 GG 세대를 몇 번이나 썼나 궁금하면 컨트롤 F 누르면 위에 이거 검은 창 뜨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다가 GG 세대 이렇게 쓰면은 지금 보면 6개 뜨는데 6개가 다 나오는 거는 요런 것까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목에 있는 거 제끼고 자, 여기 본문에만 볼게요. 여기 하나, 그죠? 그리고 둘, 둘, 셋, 그다음에 아마 해시태그일 거예요. 그죠? 저는 3개 썼어요. 그리고 여기 해시태그까지. 요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컨트롤 F가 컨트롤 파인드예요. F-I-N-D, find. 그래서 컨트롤 파인드에서 컨트롤 F 누르고 내가 쓴 키워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 썼다. 예를 들어 내가 미용실이었어. 그러면 여기 몇 개 썼는지가 여기 뜨죠, 숫자가. 그럼 거기서 이렇게 스크롤 쭉쭉쭉 내리면서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한양대학교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오죠. 요런 거는 숫자로 세는 거 아닙니다. 얘는 이제 별개예요. 그냥 내가 본문으로 타이핑한 것만 세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몇 개 썼는지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로 맞춰서 가시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그 데이지님은 원래도 심적으로 약간의 그런 약간 압박 같은 게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 이러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쭉 쓰세요. 내가 쓰고 싶은 흐름대로 쭉 쓰시고 나서 초안이 완성된 다음에 검열하시고 그런 다음에 숫자가 많다? 그러면 거꾸로 끼워 넣는 걸로 가볼게요. 그게 초보들한테는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블로그를 너무 많이 덕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를 세면서 글을 쓰거든요, 나름대로. 그래 가지고 이제 재검열을 저는 꼭 하긴 하는데 검열을 하더라도 크게 치우치지 않게 글이 써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거를 원래 머릿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왔었고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글을 쓰는 패턴을 너무나 오래 가져왔기 때문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를 재밌게 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할 수 없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다 쓰고 나서 초안 이후에 검열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그리고 내 글을 내가 다시 보아야 객관적으로 보여요. 쓸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네. 여기선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했네. 여기는 조금 약간 지루한 파트라서 번복 안 해도 되겠네. 지울까? 뭐 이런 게 다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작가들도 책 쓸 때 초안은 진짜 엉망진창 쓰고 나중에 이제 검토하면서 교정 교열하면서 이제 뭔가 여러 번 글을 고쳐 쓰면서 더 좋은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처음에 초안부터 막 머리 써가면서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파인드 F.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네. 자기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거기에 네. 보니까 글 내보내기인가? 네, 그거를 있어요. 네네 카페로 하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는 방법 혹시 모르신 분들 있을까 봐 뭐 알려드리면 이렇게 글을 다 작성하셨잖아요. 네. 작성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음 이렇게 요렇게 카페가 있어요. 요 버튼만 누르면 요게 이제 사람복닷컴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1일 1포 게시판이 있어요. 미션 인증 게시판. 여기다가 그냥 완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예.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챌린지 하면서도 서로 댓글 달아주고 공유해 주고 하면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글 링크가 여기 글 위에 제목 바로 밑에 가면은 공유하는 글 링크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URL 복사. 요거 복사 눌러 가지고 이거를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글 다 쓰시고 몇 개 썼는지 인증해서 캡처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고거는 저희 사람북닷컴 가면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사례들이 다 있어 가지고 여기 말고 카페로 가 볼게요. 카페 사람북닷컴 가 보면 여기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성공수기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공수기를 이렇게 몇 번 글 썼다 이거 쫙 해 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요렇게 해 가지고 글 숫자 세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예의 전당방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난 코칭 3 기부터 지금까지 다 녹화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시면 그전에 했던 것들 보면서 또 추가 공부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례글을 보고 싶다 하시면 고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명예의 전당방에 오시면 제가 리뷰단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요, 종종. 그래 가지고 뭐 책 서평 리뷰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소액이지만 블로그 글 쓰고서 이제 리뷰 수익화하는 그런 거라든지 요런 기회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엔 너무 바빠 가지고 파티를 못 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그 블로그 파티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네트워크하는 시간들도 좀 있고 고런 기회들도 가져가시면서 저랑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약간의 소속감도 있는 커뮤니티형으로도 약간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뭐 친밀한 교류 같은 거는 그 방은 없고요.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아 가지고 그 방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지용이고 서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챌린지 이후에도 모여서 서로 공유하고 댓글 주고받는 어떤 그런 개념의 서로 윈윈하는 약간 품앗이방 같은 느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이해 가셨죠? 저희 공지글 지금 단톡방에 올려 놨던 거기에 카페 주소랑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기 해 주시고 이제 카톡에다가 또 글 공유해 주시면서 서로 소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은영님.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 규칙이나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편하게 썼거든요. 스트레스 안 네. 받으려고. 네. 네, 편하게 썼는데 말씀하신 게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모바일로 쓰면 어떤 게 더 좋고 PC로 쓰면 어떤 게 좋다. 또 뭐 네. 모바일 제목에는 뭐 상용 문자를 쓰면 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음. 예를 들면 뭐 인제 독학으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네. 하면 잘 쓰지? 그래서 블로그를 가르쳐 주는 또 블로그에 가서 네. 글을 보다 보면 '아 이걸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없나? 그냥 일단 내가 그냥 써도 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인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아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네. 그러면 10 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질문도 많고 알아야 질문을 아. 하는데 내가 어디부터 그거에 답을 어디까지를 드릴 알고 수가 있어요 질문하지 사실. 예. 예 그게 왜냐면 사실 없으면 그래서 약간 기초 강의나 기초 지식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 네. 보기에는 은영 님이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신 상황이잖아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네. 제가 이거는 뭐 유료 서비스긴 하지만 제가 그 이러닝 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거지?'라는 걸 아시려면 사실은 기초 강의를 좀 듣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 이론을 모르고 쓰시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갖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나중에 알고 나서 쓰면은 '아 이 시간을 쪼끔 더 생산적으로 쓰지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 그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요거 2개 강의 정도만 요거 1 번, 2 번 이 2개 강의 음. 정도만 들으시면 이 2개 강의 그러니까 5만 원 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제 이 2개 강의를 들으시면은 거기에 블로그의 기초 이론 같은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심플하게 그냥 하나만 제가 열어서 약간 보여 드리면 요거가 이제 최근에 한 강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음 이런 식으로 아예 정리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녹화본 강의인데 제가 최근에 했던 2025년 강의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다 알려드리고 뭐 이제 약간 최근에 이제 쇼폼이나 이런 쪽으로 또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리면서 지수 올렸던 것들 뭐 조회수 어떻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사례로 통해 가지고 다 검증해 드리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 2개 강의 아까 말씀드린 2024년, 25년 가장 최근 강의거든요. 고 2개 강의만 들으셔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배경 지식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상업적인 블로그를 계속 쓰는 거는 사실 그 길게 봤을 때의 의미성은 쪼끔 떨어지죠. 근데 아까 데이지 님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쓸 줄 아는 사람인데 거기서 너무 지식이 많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막 그 틀에 박혀 가지고 내가 계속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약간 겁이 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너무 많이 알아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은 알고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쓰는 것보다 알고 제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를 하는 게 성장은 훨씬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2개 요거 2개만 들으시면 다른 거는 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 요 2개 정도? 요 2개 정도만 음. 들으시면은 거기에 이론적인 부분은 정리가 싹 되실 거예요. 순차는 음. 얘 먼저 그러니까 이거 상위 0.1% 블로거 이거 먼저 두 번째가 이거 2025년 요렇게 들으시면 여기랑 여기랑 중복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쪽에는 약간 업데이트된 부분들로 정리를 하고 변화된 부분들을 이쪽으로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 2개를 같이 들으셔야 약간 세트 같은 느낌으로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고거를 음.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돈이 드는 거니까 선택이시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어쨌든 블로그의 길을 좀 가지고 가는 것과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 숏컷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코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론을 듣고 내가 써 봤는데도 "요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런 게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짚어 드리는 게 훨씬 속도는 빠르죠. 어.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선택이지만 제가 얘기를 제안을 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링크를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단톡방에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네. 전부 다 다들 엄청 바쁘게 사시잖아요. 네. 저도 저도 뭐 어쨌든 가정도 있고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저희는 9시 반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저녁에. 와. 네. 레슨이 9시 10분에 끝나기 때문에 와. 그래서 9시 반에 들어와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또 네. 집에 오면 또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늘 답답해요. 이게 저도 많이 음. 알아봤는데 그거 뭐 온라인에 뭐 클래스 101이나 그런 거 많이 네. 알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음. 별로 이게 딱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어요, 찾아보다가. 시간이 길지 않아요.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수업이. 아 두 그러면 강 다. 추천해 예예. 주시면 제가 한 10 일차까지는 좀 헤맬 것 같고 여기 다른 분들은 네. 경험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네네. 뭐 그 뒤에는 쪼끔 더 길을 쫓아가는 음. 뭐 '잘 쫓아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안 해 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 네.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저희가 뭐 깊이 있는 코칭이 들어가거나 이건 아니지만 각각의 사례나 방향이 좀 다르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계속 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서 코칭하는 거에 그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사례도 이제 마지막 최종 코칭을 들어오시면 각각의 사례를 피드백 주는 거에서도 다 다른 사례를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또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룹 코칭의 장점을 너무 많이 알아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거의 이점을 잘 몰랐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농업인들 대상으로 제가 농업센터에서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강의만 들으니까 잘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차피 시수가 기니까 시수가 긴 사이에 코칭을 넣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많이 가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아 그럼 안 가고 온라인 줌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꼼수를 때문에 코칭을 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의 교육 평가가 터진 거예요, 너무 크게. 왜냐면은 본인들이 안 되는 거를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사실 아이디 비번을 좀 받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줌에서도 비공개 메시지로 저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이디 비번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막 블로그 바꿔 드리기도 하고 커버도 막 넣어 드리고 뭐 글 수정도 봐 드리고 막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걸 눈으로 다 직관을 하시고 본인의 블로그에 직접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쪼끔 알겠다. 이젠 방향성을 잡았다.' 하시면서 지금도 저희 쪽에 농업인들 되게 많이 있으세요, 단톡방에. 그게 이제 저랑 같이 그렇게 강의에서 만난 분들이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저거 안 됐던 부분인데.'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례 속에서 은영님이 이번에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런 거에 장점을 좀 가져가실 때 우선은 '기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다.' 예. 그래서 고거는 이제 저는 블로그 진짜로 14년 동안 교육하고 지금까지도 상위 노출을 굉장히 잘 시키고 있는 블로그거든요, 꾸준히. 예. 딱 한 번 접품질이 걸렸던 게 2014 년이었어요. 그때 한번 6 개월에서 1년 정도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재정착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누락 없이 계속 상위 노출시키면서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서예요. 그리고 이제 최적화 수치도 저는 87 에서 한 94, 5 정도의 최적화 수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 예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막 블로그로 막 엄청 이슈되고 유튜브 강의하고 이런 분들 있으면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막 일반 단계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 지식만 아는 척하면서 강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현업 블로거로 14 년을 했고 강의로서도 14 년을 12 년, 12 년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진짜 긴 시간 동안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 그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고거에 대해서는 강의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코칭까지 무조건 성공을 하시는 거를 이번에 미션을 가져가세요. 왜냐면 1 대 1 피드백을 받으려면 무조건 22 일까지 생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글 쓰는 거에 쪼끔 힘을 보태시고 질문방 때도 쪼끔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도 제가 많이 받아서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인원이 적으니까 많이 도와드릴 테니깐요.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1 시간 정도 OT 잡으려고 했던 거라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 항상 통상적으로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하나씩 찍거든요. 저희 방에서 공유하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스토리로 좀 올리고 이러는 용도로 쓰긴 합니다. 하나 찍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방에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거 녹화본은 유튜브에 미등록 링크